대부분의 사람들이 라식 수술을 아직도 인터넷에서 워낙 많은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10년 전까지 쌓여있는 데이터까지 다 읽고 오시는데, 안녕하십니까. 밝은 나눔안과 김영진 원장입니다. 이제 여름 방학도 오고 여름 휴가도 계획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저희는 이때가 좀 바쁩니다. 이제 사람들이 쉬는 만큼 그 쉬는 시간 동안 이제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때 수술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일정을 짤 것인가 하는 이 고민을 저희가 조금 덜어드리려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맨날 얘기했지만 라식, 라섹 두 개가 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이제 렌즈 삽입술이라는 것도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라식, 라섹을 하는 비율이 한 98% 정도 되니까 그거 위주로 이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라섹은 이제 우리 검은 동자의 표면을 깎는 방법이고요. 표면이기 때문에 일단 수술이 쉽다는 게 장점이고, 레이저 장비에 이제 의존도가 좀 강하고 의사의 손을 좀 덜 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는데, 전 장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파생된 게 이제 투데이 라섹이라는 게 있어요. 뭐 광고 많이 하죠, 투데이 라섹. 보통 창피가 다시 회복이 되는데 3일 정도 걸립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이걸 이틀로 줄여준 거예요. 이건 아마리스 레드라는 장비를 갖고 있는 병원에서만 가능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부스터 안약에 대한 제조 기술을 갖고 있는 병원만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의 조합으로 가능한 투데이 라섹은 3일 아픈 걸 이틀 아픈 걸로 회복 시간을 한 30% 정도 단축해서 72시간 통증이 느껴지던 걸 이제 48시간 정도로 줄여주는 이제 수술 기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라식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라식 수술을 아직도 인터넷에서 워낙 많은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10년 전까지 쌓여있는 데이터까지 다 읽고 오시는데, 플랩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눈에 검은 동자 뚜껑을 만들어서 열어서 라섹과 똑같이 깎아주는 이제 방식이 이제 옛날 기존의 그 라식이었는데, 사실 이거는 스마일 라식이 나온 이후부터는 10년 전부터는 잘 안 쓰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비교해서 라섹을 이제 자꾸 고민하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 병원 오시면 이제 이 라식, 라섹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고, 요즘은 이제 스마일 라식을 많이 하게 되고, 스마일 라식은 검은 동자 중간에 있는 조직을 렌티큘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그 아주 미세한 절개창으로 빼주는 수술 기법을 얘기를 합니다. 치료 회복이 빠르고 이제 통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데, 이 수술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 그래도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 만약에 제가 스마일 라식을 받고 싶다 하면은 스마일 라식을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눈 상태가 괜찮으면 받을 수 있죠. 눈 상태가 안 괜찮은 분들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각막이 너무 얇거나, 아니면 근시가 너무 적거나, 아니면 근시가 너무 심하신 분들, 아니면 난시가 좀 심하신 경우는 특히 할 수 있지만 좀 권하지는 않습니다. 오차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조금 있을 수가 있어서 스마일 라식이 아직 라섹보다는 그래도 아주 정교한 면에서는 약간은 떨어지는 모습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분들은 라섹으로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방학 때, 휴가 때 이제 수술 하셔야 되잖아요. 언제 하지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첫 번째 고민은 일단 수술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시기 전 렌즈 빼고 오시는 게 중요해요. 검사를 해서 수술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건 렌즈 끼는 건 상관없습니다. 렌즈 끼고 오셔도 검사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리 검사부터 해놓고 결정하는 게 사실 제일 좋죠. 일단 오셔서 검사하시고 어떤 수술을 할 수 있는지 파악부터 하시면 더 계획이 쉽지 않을까요? 그래서 검사부터 하러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오해가 있으신 게 렌즈를 1주일, 2주 이렇게 빼고 오셔야 된다고 오해를 하시는데, 수술 직전에는 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검사만 받으러 오는 거는 큰 상관없으니까 우선 검사해서 이제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일정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수술이든 어쨌든 회복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수술마다 좀 회복 시간이 다르긴 한데, 그 회복 시간이라는 것 때문에 어쨌든 모든 스케줄에서 뭐 쉴 수 있는 시간에서 시작할 때쯤, 그때 수술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회복 시간 동안 좀 안정을 취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아주 드물지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걸 해결하는 시간도 좀 필요할 수 있으니까 방학 시작할 때나 아니면 휴가 시작할 때, 그럴 때 수술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라식, 라섹은 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렌즈 삽입술의 경우 24시간 동안은 비행기 타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 렌즈 삽입술의 경우 눈 속으로 기포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눈을 째고 들어가는 수술은 눈 속의 기포가 흡수가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기압의 변동이 생겼을 때 그 기포 때문에 눈 속의 구조물에 손상이 되는 경우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렌즈 삽입술은 24시간 정도, 안전하게는 48시간 정도 일단 비행을 금지를 하고요. 라식과 라섹은 비행기, 배 다 상관없습니다. 모든 눈 수술은 물놀이는 한 달 금지가 됩니다. 물론 물에서 잘 놀아서 넘어지지도 않고 머리가 물에 들어가지 않고 물이 눈에 하나도 안 튀어 들어갈 자신이 있으면 당연히
해도 되는데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안전하게 한 달 정도는 조심해 주시고, 특히 바다는 무조건 안 돼. 물안경 끼든 안 끼든 절대 안 됩니다. 바다에는 정말 다양한 세균이 살고 있어서 일반적인 항생제에 듣지 않는 세균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어서 바다 수영은 정말 철저하게 금지를 시킵니다. 우리 물놀이 할 때 수영장 물이든 이 소독된 물이 아니에요. 온갖 세균들이 많이 살아요. 그 세균이 눈에 들어가고 수술 부위에는 항상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안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감염의 위험도가 높습니다. 눈의 감염은 조금 치명적일 수가 있어서 굉장히 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야외 활동은 바로 하셔도 되는데 땀은 한 일주일 정도 안 들어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선글라스를 좀 이제 끼고 활동을 해주셔야 돼요. 자외선이 햇빛에서 나오거든요. 그 햇빛 아래에서 자외선에 오래 노출이 되면 우리 눈을 깎은 자리에 흉터가 생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럼 최종 시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라섹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라식은 한 달에서 한 3개월 정도 그 선글라스 착용은 필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눈이 떠지면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교한 일을 하시는 분은 당연히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고민하는 것 같아요. 핸드폰, 컴퓨터 이런 영상기기를 보아도 되는지 이걸 이제 좀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히 제한은 없습니다. 라식 라섹은요, 운동은 다 해도 됩니다. 보이는 선에선 다 하셔도 됩니다. 공이 날라오는 거,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공이 빠르게 날라오는 것들은 동체 시력이 아무래도 좀 아직은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위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처가 완전히 회복이 안 되는 경우 한 일주일 정도는 눈에 땀이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만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걷기, 등산, 가벼운 헬스 정도는 어떤 것도 다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구기 종목들, 속도가 빨라야 되는 문제들, 그런 아무래도 한 달 정도는 그래도 좀 경과 보면서 천천히 시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학이니까 술 별로 안 먹지 않을까요? 휴가 때도 그렇고 원래 사회생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일하실 때 술을 많이 드시고 어쨌든 술은 한 달 동안 금지입니다. 술을 드시면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수술한 부위에 염증 반응이 원래 생기는데 그 염증 반응이 좀 과하게 일어나서 조금 일부 조직이 손상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가능성이 낮지만 종종 봅니다. 괜히 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 달은 술은 또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눈 수술뿐만 아니라 모든 수술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라식 라섹 이제 회복 과정과 이제 쉴 때 할 수 있는 이 스케줄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어떤 수술을 할 수 있느냐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 있으실 때 오셔서 우선 검사해서 나는 이 수술이 가능하다. 비용도 고민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한 사항들이 있으니까 일단 수술 종류부터 결정하신 다음에 이제 휴가를 일부러 내는 경우도 있고 휴가가 이미 짜여져 있는 경우 맞춰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어쨌든 준비할 수 있게 와서 체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밝은 나눔한과 김영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